그 결과 코끝 떨어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콧대 라인도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되게 되었죠.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예쁜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조직을 쓰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아의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인공지를 넣기 싫어하는 분들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특별하게 벌어진 현상은 사실 아니에요. 옛날부터 실리콘 보형물 관련된 부작용 이슈가 있었고, 그 결과 실리콘 자체를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은 원래부터 컸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커진 것은 수년 전부터 코끝 지지구조 관련해서 비중격만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코끝에 넣을 수 있는 인공조직들이 출현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게 매드포, 메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쓰이는 걸로는 기증기형골이 있겠습니다. 쓰지 말라는 인공조직은 바로 이런 거지 실리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인공조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인공조직들의 조직 반응으로 인해서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 경과 후에도 조직이 잘 생착된다기보다는 인공조직 자체가 구조를 유지하거나 인공조직이 흡수되고 섬유조직으로 대체 변형되면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과정에서 외부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구조가 무너지거나 심하게 변형 오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코끝 자극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평소에 코 풀 때, 화장하실 때, 웃을 때, 밥 먹을 때 코끝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셀 수 없이 가해지게 됩니다. 만지지 않아도 자극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게다가 환자분께서 저 코 수술하고 코 진짜 한 번도 안 만졌어요 이러시면서 대기실 가셔갖고 거울 보면서 코 만지고 코 파고 계세요. 자기가 만지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게 바로 코 자극입니다. 이걸로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극을 안정적으로 견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자가조직입니다. 자가조직은 주위조직과 생착 반응을 거치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공간과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리 잡히고 난 뒤에는 그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핵심 이유죠. 거기에 더불어서 외부 자극을 이겨내고 만든 구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튼튼한 유지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귀형골보다는 비중격이나 늑형골을 활용해서 지지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가조직을 쓰면 다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은 인공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간략하게 곁들여 보겠습니다. 콧대에 실리콘을 넣었을 때 생기는 염증 반응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이지 염증 반응이 아닙니다. 실리콘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물질에 대한 이물 반응, 즉 일종의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피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 피막을 통해서 실리콘은 정상 조직들과 격리돼서 안정적으로 체내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균이 침투해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몸의 면역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고,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점차 주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을 제거할 때까지 염증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끝까지 실리콘을 넣고 코끝에 귀형골을 살짝 올려주셨던 분입니다. 지지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코끝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거고, 그 결과 코끝 떨어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콧대 라인도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되게 되었죠. 이 경우 코끝 지지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연골들을 아름답게 연결시켜준 뒤에 콧대 라인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장기적으로도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는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예쁜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가조직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코의 자극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대까지 자가조직으로 만들려면 그만한 충분한 볼륨의 재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은 수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콧대에는 실리콘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콧대에는 크게 자극을 만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이라면, 콧대를 자주 만지거나 코를 비비는 등의 습관이 있다면 실리콘에 반복 자극이 가해지게 되고 캡슐이 손상되거나 과도한 이물 반응이 유발돼서 장기적으로 변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경 써주셔야겠죠. 근데 콧대를 그렇게 세게 만질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손도 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면서 지내실만 합니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실리콘과 귀연골로 수술하고 코끝 떨어짐과 실리콘이 이동해서 변형이 생긴 분입니다. 이분 역시 코끝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늑연골로 만들어 드렸고, 거기에 연골들을 예쁘게 배열해서 코라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코끝을 이렇게 귀연골과 실리콘으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정상적인 연골이 눌리면서 변형이 와서 콧볼은 오히려 퍼지고 넓어진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고, 코끝 볼륨이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코끝은 자가 연골로 지지구조를 만들어주고 연골을 전방 이동시키면서 재배치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 코끝 구조를 높이겠다고 귀연골을 넓게 떼서 여러 층에 걸쳐서 코끝에다가 탑을 쌓아 올리듯이 모양을 만드신 분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코끝을 자가 조직만을 활용해서 수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 조직을 활용할 거면 잘 활용해 주셔야죠. 이렇게 편법적으로 코끝을 높이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쌓아 올린 연골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변형이 오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들린 느낌의 상태가 됩니다. 수술 직후의 결과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설명드리기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로서 환자분에게는 변형을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환자분께서 콧대에 실리콘을 넣고선 이물 반응을 보여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엉덩이 진피를 활용해서 콧대를 높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코끝에는 귀연골로 간단히 얹으셨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콧대의 진피는 상당량 흡수돼서 콧대가 낮아지고 코끝에 얹어놓은 귀연골은 위치가 위로 들리듯이 쓰러지면서 눈에 띄는 변형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미용적인 목적으로 콧대에 엉덩이 진피를 활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드려도 그 생착률이라는 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성이 늑연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참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은 이전에 수술 결과 내부 흉조직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하셨기 때문에 코끝 지지구조 그리고 콧대까지도 모두 자가늑연골로 대체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콧대 라인을 완성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자가늑연골 하는 걸까요? 코끝은 반드시 자가 조직만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 조직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콧대에 해당되기보다는 코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끝은 기본적으로 잘 주의하셔도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 변형이 잘 유발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중격이 충분하면 비중격 쓰면 되겠지만 코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미 이전 수술로 비중격을 사용하신 분들이고 첫 수술자분들도 비중격이 상당히 작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콧대 실리콘의 경우 인공조직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이물 반응이라는 특성 관련돼서 이러한 체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여러 번 수술로 감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의 경우에는 콧대까지 자가늑연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가조직의 활용은 그에 대한 경험이 상당량 누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수술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께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만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의사가 나는 수술 잘 못합니다 이럴까요? 그러니 다시 재수술을 안 하시려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말을 너무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확인하신 뒤에 그걸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며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